이번에 진짜 팔고 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쟁을 의회가 멈추기는 쉽지 않을 거야. 투자자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될까? 아버지, 언제 벌써 5월이 됐어요. 시간 진짜 빠르죠? 이쯤 되면 생각나는 주식 격언이 있죠? 5월에 팔고 떠나라. 진짜 오래된 격언인데 요즘 시장이 워낙 어수선하기도 하고 이번에 진짜 팔고 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고전적인 격언이지. 그런데 전혀 타당한 전략은 아니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랬어. 2000년대의 5월 평균 수익률은 0.1% 플러스였고 2010년대에는 0.3%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지만 다시 2020년대 들어와서는 1.3% 플러스야.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 되겠지. 게다가 지금은 펀더멘털이 매우 강한 시기이기도 하잖아. 그렇죠. 미국의 빅테크나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매크로 악재들은 다 씹어먹고 있는 분위기고 또 유동성도 굉장히 굳건하고요. 그렇지. 유동성은 증시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 유동성도 개선 신호가 매우 뚜렷하고 우리 증시 특유의 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하단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어. 설령 일부 파열음이 발생할지라도 현재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은 7.33배수, G스코어 기준 마이너스 2.02, 100분위 기준으로 한다면 하위 0.2%에 불과해. 아주 딥밸류도 그런 딥밸류가 없지. 구조적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낮아 보여.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죠. 단적인 예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4월 현재까지 코스피 이익 추정치 증분 472조 6천억 원 중에서 426조 9천억 원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두 회사가 기여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 증분은 46조 2천억 원인데요. 그마저도 SK스퀘어가 이 중 53.7%인 24조 8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 SK하이닉스 순이익 추정치가 상승하면서 SK스퀘어가 지분법으로 인식할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아무튼 결국 반도체를 이렇게 쏙 빼내버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볼품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말은 결국 반도체의 이익 성장률이 꺾이게 되면 우리 증시도 고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직은 아니지만 항상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 추세를 정말 귀신같이 살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다음으로 전쟁 관련한 소식을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가 4월 28일 이후에는 미 의회가 동의하기 전에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날짜 계산이 살짝 잘못됐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D-Day가 4월 28일이 아니라 5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법적으로 그 이후에는 의회 동의 없이는 전쟁이 불가능한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원래 법 위에 계신 듯이 행동하는 분이라는 건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전쟁 권한 결의안의 제약을 무시하겠다고 발언을 했더라고요. 참 여러 의미로 대단하신 분인 건 맞는 것 같아. 그가 마음을 그리 먹었다면 설령 상원, 하원이 군사행동의 중단을 합동 결의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쟁을 의회가 멈추기는 쉽지 않을 거야. 이 트럼프의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현재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심을 얻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게다가 트럼프는 전쟁 권한 결의안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 이 입법적, 사법적 강제에 의해서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전쟁 권한 결의안이다라는 것은 과거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진 것에 대한 우려로부터 시작된 법안이야.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이 의회 공식 선전포고 없이 장기화되면서 헌법상 권한 분배가 모호해진 문제를 시정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제정됐는데 의회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60일이 지나면 미국은 즉시 철군해야만 하고 또 대통령이 미군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의회 서면으로 인증할 경우에만 30일을 추가할 수 있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강 5월 28일 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트럼프는 사실 연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거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물론 지금은 전쟁이 소강 상태야. 퍼불 무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 것도 무의미한데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에
통일된 의견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기다리겠다라고 했던 거지. 하지만 무기는 언제고 복원될 것이고 이란의 핵 활동이 재개된다면 다시 폭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 안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야. 지난 주말에는 이란이 좀 평화안을 먼저 제시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조금 하락하기는 했죠. 근데 호르무즈가 4월을 넘어서 5월까지도 계속 막혀 있다면 유가는 안전지대인 배럴당 115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경고도 사실 들리고 있어요. 그 때문에 당분간 유가 상승 수혜주로 언급되었던 2차 전지 관련주랄지 SMR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단하게 쥐고 있어야 되겠지? 이어서 지난주에는 대표 하이퍼스케일러 4개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죠. 아주 뜨거웠는데요.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클라우드 부문 성장세가 가속됐고 AI 인프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케이펙스 전망치도 일제히 상향 조정됐어요. 4개 회사 중에서 제미나이로 소타 모델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알파벳은 구글 자체 모델인 제미나이, 알파폴드 등의 분당 토큰 처리량이 160억 개로 전분기 대비 60% 증가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오픈 AI는 작년 10월에 분당 토큰 처리량이 60억 개에서 올해 3월 말에는 150억 개로 늘었다고 했는데요. 2개 분기 동안 2.5배 증가했다는 건 분기당 평균 약 60%씩 성장을 한 거잖아요. 엄청난 성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AI 모델 제조사 관점에서 본다면 AI 모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GPU 성능이 개선된 효과가 좀 일부 있을 거야. 이런 효과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야? 전부 AI 인프라 사용량, 즉 가속기 사용 개수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분당 토큰 처리량이 매 분기마다 60%씩 이렇게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시스템 안정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 AI에 대한 투자 증가세보다 수요 증가세가 월등하게 높다는 말이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알파벳은 올해 케이펙스 가이던스를 50억 달러 상향 조정했고 또 메타도 100억 달러나 상향 조정하면서 케이펙스 전망치를 앞다투어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메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렇게 막대한 비용 투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투자자들은 불안해도 기업들은 수요를 감당 못할 정도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올해 초에 1위 사업자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E2 Capacity Blocks for ML의 가격을 약 15% 인상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 365 커머셜 거버먼트의 가격을 올해 7월 1일자로 최대 33% 인상할 예정임을 발표했잖아. 유일하게 구글만 효율성을 잔뜩 높인 이 TPU 덕분에 클라우드 요금을 1분기에 모든 지역에서 8% 인하를 했는데 그 바람에 공세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야. AI 모델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고 있고 비용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 그러면 다들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될까? 결국 온 디바이스 AI로 일부 수요가 분산될 수 있을 거야. 그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렇지. 바로 처리를 하는 기능이잖아요. 복잡한 생성형 AI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서버를 통하겠지만 약간 간단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서버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나 단말기 같은 기기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기술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두는 게 좋을 거야. 끝으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8일에 발표되는 고용 동향이 될 텐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4월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만 3천 명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실업률은 4.3%, 시간당 평균 임금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정도입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전월 대비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3월의 경우 직전월에 일시적 약세 요인의 되돌림 때문에 좀 강했었고 4월은 또다시 강했던 3월 대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어. 또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재량 소비에 해당되는 업종 중심의 채용 감소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시장은 이래저래 약간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근데 고용 둔화면 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야. 고용 둔화가 그렇게 너무 큰 폭만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오히려 금리 인하 전망을 살리는 불씨가 될 수도 있거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시장에서는 매파로 인식되고 있지만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잖아. 매파인 줄 알았는데 금리를 내리는 이 새로운 연준 의장의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지.
그럼 오늘도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5월에는 팔고 떠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듯이 우리 시장의 기초 체력은 통계적으로나 실적으로나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긴 하죠. 안보의 불확실성은 트럼프라는 변수로 인해서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에너지 가격 리스크는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시험하고 있죠. 하지만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투자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상황인데요. 이건 다시 온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격언보다도 반도체 이익 추세와 같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읽어내고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가진 대장주들의 영업이익률과 기술의 진화 방향을 중심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